하다 별짓을 다 하는 부동산 시장. 자, 주간실거래지수 대구 마이너스 0.18에서 마이너스 0.15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전세도 낙폭을 축소했어요. 자, 서울의 상승률 한번 봅시다. 서울이요, 늦게까지, 대구보다 늦게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반등도 더 강해요. 많이 떨어진 놈이 대장이다. 그렇다면 대구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먼저 팍 꺾였죠. 오르는 것도 지지부진. 많이 떨어졌다고 대장이 아니다. 요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하다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미국이 주담대 금리가 7% 정도 하거든요. 7% 정도요. 우리는 한 평균적으로 4.5% 정도 요 정도 될 거예요. 심하면 3%의 주담대 금리를 보고 있죠. 이 금리로도 못 가요. 이 금리로도 시장이 띄워지질 않아요. 오늘 좀 전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율은 1390원, 1390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범사만삼 이 특집이나 이런 부분을 다뤄드릴 때 그래, 인정한다, 인정할 건 인정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추후에도 모여들 건 인정할 건 인정한다. 하지만 절대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비켜갈 수 없는 일이다. 빌리브 버머 오늘 12억 거래되는 거 보셨죠? 작년에 한창 꼬라박았을 때 12억이었을 거예요.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춘천주공 중학교 설립 무산 때문에 속 시끄럽죠. 하다 별짓을 다 한다 진짜. 신생아 특례 사람들 대출 안 받거든요. 이거 안 받거든요. 신혼부부 수도 제한이 있고 그 부부들은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뭐 집을 사건 뭐 전세를 하건 뭐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요새 결혼하지 놓고 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말했더니 나 소득 2.5 부부한테까지도 신생아 특례 대출해 준답니다. 예,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데 부부 기준으로 연봉이 억대는 기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합산소득 2.5억 기준이라 그러면요, 실수령의 기준으로 한 달에 750만 원씩 받는 커플 두 명이 합쳐지면 한 달에 1,500만 원 버는 이런 사람한테도 이 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 너무하잖아요. 자영업자 계속 힘들어진다 말씀드렸죠. 한창 때는 뭐 25% 정도 수준까지 자영업자가 있었는데요. 이게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많다고 체감할 거예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식당들 힘들다 하는데요. 카드 사용 내역 보면 나오거든요. 답이 빤합니다, 이거. 가면 갈수록 더 있지.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데 빚내서 밥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편의점 매출 또 같은 기간 감소. 손가락 빨고 있나요? 쿠팡 팔리 저는 손가락 빨고 있어요. 이것 좀 이용해 주세요. 링크 쿠팡 홈페이지 혹은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저는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 매물은 조금 감소해요. 부산은 약간 증가세 같은데요. 대구는 감소. 서울도 요 모양과 얼추 비슷할 거예요. 근데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전세 물량 많이 감소했습니다. 8,600을 보게 되네요. 8,600을 한창 때 만을 돌파했었는데요. 8,600을 봅니다. 하지만 월세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월세는 계속 8,000건대. 지금 계속 8,000건대입니다. 전체 임대 물량. 오늘 약간 특이한 현상은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이 신고된다.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임대 물량 1666 아파트 거래량 68건. 조금 적죠. 조금 적어요. 뭔가 분위기가 서울도 제법 반등하고 나니까 약간 좀 깨름직하죠.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깨름직하죠. 대구 거래량 지금 살펴보시면 이 흐름대로 가면 1850건대의 거래량 5월의 거래량이 예상되고 6월의 거래량은 지금 보면은 2000건대 2000 뭐 한 2050건 그 정도 다시 거래량 늘 거예요. 하지만 이게 거래량 느는 게 정말 분위기가 좋아져서 느는 게 아니죠. 대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집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막차
막차로 몰리는 개념입니다. 제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사시라. 실거주 목적이라면 사시라. 지금 사도 괜찮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이틀, 3일 전부터 조금 강조를 했었죠. 근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미 이 이야기 서너 달 전부터 했습니다. 서너 달 전부터 이 이야기 계속 했습니다. 단, 베스트라면 대출 내는 것은 집값의 20% 이하면 좋겠다. 바람직할 것 같다. 이 말씀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집값이 뭐 한 3억 5천짜리 평당 1,000만 원에서 3억 4천. 국평 기준으로 3억 4천.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한 2년 정도 더 떨어진다고 봅시다. 한 10%? 많으면 15%? 얼마 전에 제가 그때 몇 달 전에 깜짝 한 2달 전쯤인가? 저기 어딘가 성당동인가? 볼리동인가? 어디 거기 있는 롯데캐슬 국평 2.8억대 거래되는 거 보면서 와, 이 정도면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 가격 여기서 15% 떨어지면 거의 한 2.9억 이 정도 되나요?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2015년 가격 아마 2015년, 14년 그맘때 가격쯤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세월은 아파트 나이는 10살이나 물론 더 먹어버렸지만 대구 아파트 30년 이상 비율 아파트 20%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만 더 지나보세요. 30년 이상 아파트 갈도모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출이 작다는 전제하에 이거 2년 어디 월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 깎아먹는 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다. 아, 괜찮다. 그리고 뭐 세대수가 2034년부터 대구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 말씀도 드리면서 집값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1인 가구 증가하고 노년 가구 뭐 사별하고 이래도요. 그거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냥 눌러 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뭐 그 여러 가지 측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밤 너무 늦은 시간에 찍으려니까 말이 약간 어눌해지려고 하네요. 조금 빠르게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자, 요거 빌리브 헤리티지 효과, 빌리브 헤리티지 효과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거래 가격 한번 짚어봅시다. 68건의 거래량 오늘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요 부분 잠깐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거래량이 갑자기 주간 기준으로 460건, 460건 많지 않죠. 이 흐름. 80건 정도의 거래량 나타날 걸로 봤는데 갑자기 60건대의 거래량이 나타났다. 좀 찜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고도 말씀드리지만 제 내용의 핵심 골자는 이거였잖아요. 이거 뭐 이래 까먹는 돈이나 저래 까먹는 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2년 있다 사나 4년 있다 사나 별반 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댓글에는 보면 이제 드디어 집 사라고 뭐 방향 전환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제 진위를 알 것으로 믿습니다. 자, 대구 실거래 가격 한번 짚어볼게요. 빌리브 헤리티지 제껴놓고 빌리브 버머 12억 요 12억 가격 15억 3천 호가 기준으로 한 18억 이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선호하는 그 초등학교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신축의 아파트 대단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대단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빌리브 헤리티지 때문에 이 평균 대금을 좀 많이 올려놓는 역할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날짜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실거래 찍히는 날짜. 아마 이때쯤 5월 30일 이전에 빌리브 헤리티지 다 완판됐다고 익명 게시판에 글들이 막 올라오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5월 30일에 실거래가가 찍혀 있어요. 익명 게시판 이런 거 일부 뭐 정보도 있겠지만 못 믿을 정보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어땠나요? 뭐 20%가 판매됐니 뭐 이런 뻘소리들이 돌고 있죠. 실상 그만큼 거래 안 됐다 그러잖아요. 열 몇 건 누가 건수까지 세워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나왔을 때
뭐 9.5억 정도 되는 분양가 나왔을 때 아파트 지도까지 뛰어가면서 비싸다고 비싸다고 그 인근 오히려 입지 더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7억 중반대. 근데 그게 9억 5천? 비싼 건 비싸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좋다고 얼마나 막 이야기하고 저한테 댓글로 와가지고 얼마나 공격하고 그 정도 입지면 얼마나 좋은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근데요, 그 동네에 큰 길 하나 건너가지고 일종 주거 지역, 전용 일종 주거 지역 나중에 개발되면요, 이 원도심과 구도심 마냥 그런 차이가 나버릴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기 좋다,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 너무 먼 미래를 보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지금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아주 뭐 최소 10년은 바라보고 몬테크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되는데 기약이 없는 걸요. 네, 30%. 그게 이거 뭡니까? 이거 40% 가까이 빠지는 것들 나타나고. 신축은 그나마 와, 그건 고점 대비 95%. 이야라고 하지만 아니죠. 이거 분양권 때 막 8억 후반 막 그렇게 갔었던 동네 맞죠? 직거래 제껴놓고 5억 9천. 용산 롯데캐슬 40평대가 5억 6천. 37%. 30%. 월성 40평이 5억 4천? 음, 고점 대비 30%? 요 정도면 조금 양호하죠. 예, 거의 9평이 5억 막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5억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40평대 5억 4천? 신사나 성파크드림 9평 5억 2천. 잘 나가는 동네들의 특징은, 연식 한 10년 차 가까이 되어 가더라도 5억 초반대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아, 그래, 인정. 아, 거기는 인정. 지금 침산동도 가봐도 좋고, 월성동 쪽도 가봐도 좋고, 황금동 쪽은 가보면, 여긴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쪽은 별로 안 가봐서요. 월성 부르지오 3층이 4억 3천. 중고층으로 올라가면 이게 4억 7, 8천 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40평형 가격이 저 정도면은 아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괜찮아 보이기도 했고요.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4억 8백. 고점 대비 35%. 35%또 40%. 이런 시절이 이런 아파트들도 가격이 요런 셈이죠. 또 페이지를 한 개 더 넘겨서 음, 자, 많이 올랐다가 거의 한 35%, 40%까지 빠지는 물건이 있었다가 이때는 처분 조건이 있던 시절이고 막 은행 대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줍줍했는 물건부터 시작해서 이 처분 조건이 치명적인 조건이 있었을 때 이 하락. 근데 반등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 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음. 요즘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 방송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이 시청자 수도 자꾸 줄어들고 해갖고 시간도 줄이고 좀 내용도 줄이려고 하는데 이 제가 흐름을 안 놓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가 자꾸 찌게 되고 그리고 이거 3점 그림 빌 1층 45% 3점 그림 빌 1층 45% 이런 시절이 다시 안 올 것 같았잖아요. 이런 시절이 다시 안 올 것 같았잖아요. 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여백이 좀 있는 곳에서. 음. 와, 이거 고가 아파트 엄청 많이 사네. 대박이네. 야, 부자들이 6억 이상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나도 따라 사야 되겠는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제가 이렇게 말로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때가 정말 대박인, 음, 비싼 아파트들이 이끌어 나가는 시장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죠. 이 중에 60건 정도, 빌리브 헤리티지 빼고 전달에도 60건 정도 빼면요. 이거 200건대 아래로 실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작년 고점 수준 회복 못했거든요. 다른 도시들은 다 이래요. 작년 비싼 아파트들 작년 고점 수준 회복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감 있는 재방송 나중에라도 한번 살펴보실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난 영상들 어차피 보지는 않으니까요. 전화도 이렇게 흔적을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제가 이제 영상 찍은 지 2년, 2년 6개월, 2년 8개월, 야, 2.8년 됐습니다. 2.8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영상, 한 1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5월달 영상, 4월달 영상, 3월달 영상, 2월달 영상, 1월달 영상, 24년. 23년들도 1월달 2, 3, 4, 이 과거 영상들도 한 번씩 조회해 봐주세요. 23년도 초반에 나 아주 낮은 가격에 집 샀다고, 니도 집 사라고 오른다고, 그렇게 아무리 조장을 했어도 이거 2년 지나봐야 한다. 2년을 가지고 있어야 팔거든요.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미분양 그것도 가지고 왔던 게 제가 괜히 사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이래 슬쩍 던져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집 사라고 방향 전환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방향 전환 안 했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밀어내기 분양을 시작하고 미분양은 더 쌓여가고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제가 뭐라 그랬던가요? 1년 정도? 정말 엄혹한 시절이 찾아온다. 금리 인하기 때 많이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정말 살벌한 시절이 다가온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요. 제 스탠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몇 퍼센트 빠졌나요? 이거 46% 고점 대비 46% 빠졌습니다. 가격 훅 내려가 볼게요. 훅 내려가면요. 기본 기본 35% 정도 달고 직거래였는데 기본이 이 정도 35% 30년 선 넘어갔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기본 35%, 35%, 35%. 정말 분위기 안 좋았을 때도 하락률이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률이 이렇진 않았어요. 이런 물건의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 연식 오래된 아파트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23년 1월달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시절에는 그때는 정말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가리지 않고 완전 금매들이 나오면서 있었지만 그것이 한 페이지당 제가 5개씩을 묶어서 한 페이지당 보여드릴 때 뭐 2개가 되었네요, 3개가 되었네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지 한 페이지 이렇게 발랐을 때 한 4, 5개가 이 모양이 이 꼴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시절이 지금이거든요. 나는 그때 뭐 사가지고 뭐 괜찮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때 거래량이 얼마나 됐는지 아시나요? 거래량이요? 700건대. 그것도 아주 괜찮은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요때입니다. 한 10월, 11월, 12월, 1월. 요때가 극악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한 4개월 정도 동안 거래량은 한 3천 건 정도. 이 중에 직거래도 많았었고요. 이때는 직거래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안 팔리니까 직거래로 막 넘겼습니다.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직거래 제외하고 그리고 이래 아까 3억 미만의 아파트들 상당수 한 절반 정도 되죠. 그것들 제외하면 1,500건 제외하고 아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00건에서 직거래 비율이 그때 20%까지 치솟았을 거예요. 그러면 2,400건 정도. 이 중에서 3억 이상, 3억 이하 나눴을 때 비율이 한 50% 정도 될 거예요. 3억 미만 거래 비율이 22년 이때 분위기 극악으로 앉았을 때 그때 50% 정도 되거든요. 지금 3억 미만 아파트는 1년 반 전에 샀으나 지금이나 가격이 오히려 지금이 더 안 좋거든요. 그럼 3억 이상 아파트 중에서 한 1,200건 그 중에서 또 아주 고가 아파트 재미없는 것들 몇 개 또 제외하고 나면은 아주 저가에 찾는 사람들은 정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네 그때 그렇게 집 많이 떨어졌을 때 안 사고 뭐 했냐고 이렇게 나는 그때 집 샀는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떠벌리는 사람 그게 다예요.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인기 있는 아파트들, 저도 그때 임장 가고 이랬던 이야기 말씀드렸나요? 제 지인이 물어봤을 때도 그때 가격만 40% 떨어지고 그랬을 때 사시라, 집 사시라 물어봤어요. 집 사시라.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가격이 반등했어요. 제가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때 사라 그랬을 때 그냥 사고 말걸. 저는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야 지금이라도 살까? 2년 있다가 사도 괜찮고요. 4년 있다가 사도 괜찮고요. 제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그 제 지인한테 이야기하듯이 뭐 가감 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집을 사지 않았던 그 지인은 뭐 채권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예금도 하고 이렇게 올랐는 자산이 부풀었는 거나 뭐 지갑이 뭐 10% 올랐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갑이 조금만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 안 사고 있었던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방송 뒷부분 좀 많이 줄일게요. 20분에 떠들면 시청자분이 2배속으로 들어도 하루에 10분이라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저는 2배속 기준으로 들었을 때 제 방송 시청 시간이 5분, 요 정도 하루에 5분 정도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